토크 콘서트 합니다. 이번교 TV 토크 콘서트는 이제 처음인데요. 서초역에 있는 흰물결 아트센터 예술극장인데요. 서초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에 인터파크 예매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파크 예매하시는 건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간단해요. 셀럽들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분들 많이 그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요. 그날 봬요. 유평, 유명한 사람의 평론이나 글을 뜨는데요. 오늘의 유명한 사람은 이진숙 기자라고 아시죠? 그 이라크전 종군 기자 유명했는데 이분이 방통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데일리에서 단독 인터뷰를 허겸 기자가 했는데 이 허겸 기자 유명하죠. 최근에 부정선거에 대한 취재, 그다음에 5.18 명단 깠잖아요. 그 명단 깐 거 분석한 사람이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인데 오늘도 아주 직격 인터뷰, 제목이요. 펜 내려놓은 이진숙 기자, 이젠 균형의 추 들어올린다, 이런 제목입니다. 부제목은요. 견제 위에선 좌파도 필요, 그러나 주사파 종북 좌파라면 심히 곤란. 6mm 카메라 들고 혈혈단신 이라크 전쟁터 뛰어든 강골 여기자, 이동관 체제 추진체 단다, 공중파, 유튜브, 포털 정상화 기대감 솔솔.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강골, 그때 목숨 걸고 종군 기자 아시죠? 강골 방통위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가 같은 체제에서 하면은 균형, 언론 내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이분을 응원해야 되는데요. 마침 직격 인터뷰가 나왔길래 소개합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극단적 우파가 되지 않도록 좌파가 건강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줘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건강한 좌파라기보다는 주사파, 종북 좌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항상 잡음이 불거진다고 봅니다. 기자도 방송국 사장도 대변인도 아닌 자연인 이진숙은 이렇게 소신을 밝혔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이진숙 전 대전문화방송 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균형을 위해서는 좌파의 존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체제를 흔들어버리는 세력을 견제와 균형을 위한 건강한 파트너로 삼을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선거를 앞두고 성사됐다. 따라서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평소 그녀의 뚝심 있는 지론과 철학이 마치 짙은 수목화처럼 있는 그대로 담긴 인터뷰가 가능했다. 가감없이 속내를 드러냈는가 하면 타협할 수 없는 심리적 저항선이 어디까지인지 낱낱이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상임위원 천거 소식이 들려온 터라 적시에 운 좋게 직접 인터뷰가 성사된 셈이었다. 적어도 인터뷰에서 드러난 면모를 토대로 추정해 본다면 그녀는 내노라는 대단히 균형 잡힌 사고를 지닌 전직 언론인이었다. 면면을 고찰하다 보면 김재철의 입이니 뭐니 하는 그간의 언론 보도가 과연 사실일까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이 말은 2010년 강성노조와 대립하던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MBC 홍보국장을 맡았던 이진숙 기자를 깎아내리던 표현이다. 당시 파업은 MBC 사상 최장기간인 170일간 이어졌다. 단언컨대 명분 없는 장기 정치 파업에 각을 세우지 않는 국민은 없다. 우리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북한 간첩단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공영방송에 박수를 칠 국민도 없다. 일각에선 북한을 찬양하는 이들을 북으로 보내자는 말도 한다. 이런 입법이 추진된 바 있다. 실제 보낼 생각은 아닐 것이다. 얼마나 현실이 복장 터지면 그랬을까?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물을 법도 했다는 후문이다. 그곳에서 남한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표현의 자유가 평소 자각하지 못하는 공기처럼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면 될 일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테마만 놓고 보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생각을 지닌 또 한 명의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이진숙은 김재철의 입이 아닌 국민의 입이라 불릴 여지가 컸다. 다만 뒤틀어진 심산에서 이진숙을 괴롭혔던 언론들이 삐뚤어지고 기형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었던 탓이라는 관점도 있다. 미 강경파로부터 공격받던 이라크 현장에서 흥미로운 반골 기질. 사실 언론인 이진숙에겐 약간의 반골 기질이 감지된다. 종군 기자 시절을 주요 화두로 삼은 이번 인터뷰에서 기자 이진숙은 공격하려는 쪽이 아닌 굳이 공격당하는 쪽에서 취재하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인베드에 관한 대목에서다. 인베드는 일종의 종군 취재단이다. 삽입이라는 뜻의 영단어가에서 모양새가 예상되듯 선전포고하고 진격하는, 즉 공격을 감행하는 연합군 쪽 쑥 들어가 취재하는 종군 기자들이다. 미군이 엄호하는 위수 지역에 머물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미군이 주는 내용만 쓰기 마련이다. 그 외 내용은 취재가 제한된다. 당시 CNN 기자들이 속한 인베드는 쿠웨이트에서 출발한 연합 지상군이 바그다드까지 진격하는 동안 엄호를 받으면서 동행했다. 반면 이진숙 특파원이 있었던 곳은 인베드에서 벗어난 바그다드의 시내였다. 연합군 전투기의 공대지 미사일 공습으로부터 무방비 지대였음은 말할 것도 없고 저항 세력의 총 포격으로부터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었다. 당시만 해도 이라크 전쟁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군수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초강경 매파식 해법이라는 비난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반전의 기세가 강했을 때였다. 끝끝내 발견되지 못한 대량 살상 무기 WMD가 명분 없는 전쟁을 대변한다. 2003년에 기자 이진숙은 미국 일변도의 전쟁 정책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 효과에 초점을 뒀고, 그래서 인베드가 아닌 곳에서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려고 갖은 애를 썼다. 극우라는 세간의 혹평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언론인이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기자 이진숙은 오히려 적잖이 반골 기질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당시 보수적 논조의 KBS의 대척점에 선다는 평가가 강했던 MBC의 사내 분위기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의 폐해를 들춰낸 기자로서 이진숙을 후하게 평가했다. 적어도 훗날 민주노총 산하 MBC 언론노조의 장기 파업에 끝까지 맞서다 김재철의 입이라는 혹평으로 사내 여론이 급반전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현재 MBC는 민노총 산하 노조원 약 1,400명과 보수 노조원 약 9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었을 법한 기자 이름 이진숙. 그녀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장을 누빈 당찬 모습으로 많은 국민에게 기억되고 있다. 연합군의 인베드를 벗어나 전투기 공습에 처참히 파괴된 바그다드 시내 곳곳을 생생하게 취재해 한국 언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장본인이다. 4살배기 딸을 둔 엄마답지 않은 결기 있는 행동으로 한국 언론의 취재 역사는 그날부터 새롭게 쓰이게 됐다. 철수하라! 보도국장 전화 받고 흐른 눈물, 그리고 다시 바그다드로. 철수 지침에 따라 요르단 암만으로 향하는 차의 뒷자리에 덩그러니 올라 이라크 접경지대를 통과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시절 일화를 묻는 말에 의외로 답변을 꺼냈다. 강직하고 좌고우면하지 않는다고 익히 들어온 이진숙 전 사장의 성품답지 않은 답변이었다. 이른바 선굴군 강골 기자를 연상했던 것도 선입견 때문인 듯 싶다. 너무 속상해서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전장의 현장을 지키겠다는 나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았죠. 1987년 MBC에 입사한 이진숙 전 사장은 마포경찰서 출입기자로 있던 1991년 걸프전 취재팀에 합류한다. 당시 중동에 큰 관심을 가져온 점을 잘 알던 선배 강성주 기자의 러브콜을 받은 것이다. 1차 종군 기자를 경험한 그녀에게 2003년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2003년 3월 18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에 최후 통첩했다. MBC는 전쟁이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바그다드에 파견된 특파원을 주변 국가로 철수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취재진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 바그다드에 있던 이진숙 특파원은 보도국장으로부터 직접 철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짐을 싸들고 카메라 기자 오디오맨과 함께 요르단 암만으로 철수했다. 이진숙 전 사장은 여기서 현장을 지키고 싶어서 제발 좀 남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보도국장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한다. 거듭 남아서 취재하겠다고 하자 보도국장은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진숙 이름으로 보내오는 기사는 MBC 뉴스에 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민간 항공기가 없었던 탓에 취재진은 육로로 이라크를 빠져나갔다. 그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는 얘기다. 어떻게 바그다드로 다시 오게 됐는지 궁금했다. 이 전 사장은 요르단에서 이라크 소식을 취재하는 건 곤혹스러웠다며 바그다드에서 암만까지 약 980km 떨어진 거리인데 이곳에서 전쟁 보도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민간인으로선 적시에 피신한 것이었겠지만 종군 기자로선 죽을 맛이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AP, 로이터 통신, CNN 같은 외신에서 전황을 보고 쓰는데 사실 베껴 쓰는 것이었다며 종군 기자로서 전쟁터를 눈앞에 두고 이러고 있으려니 조금 과장해서 죽기보다 싫었고 이게 무슨 꼴인가 싶었다고 넋두리했다고 말했다. 치밀하게 사전 계획된 바그다드행, MBC 사내 분위기는 영웅. 그러면서 사실 이 전쟁은 예고된 것이었고 모든 분위기 자체가 언제든 하시라도 미군의 공습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며 두 번째 종군 기자로서 취재였음을 강조하며 일찍부터 이번 전쟁은 내가 현장에서 취재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요르단에서 난민촌을 취재하는데 여전히 아쉬움이 가시질 않았다고 그 무렵 갑갑했던 심경을 토로했다. 이대로 받아 적고 베끼기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전 사장은 결단을 내렸다. 과단성 있게 혈혈단신으로 이라크에 재진입한 것이다. 알려진 바와 달리 그녀의 이라크행은 우발적인 결정 때문은 아니었다.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미리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수순을 밟은 데다 약속대로 이라크 관리가 비자를 내주면서 실현됐다. 벌써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습은 시작됐고 곳곳에 성한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공대지 미사일 직격탄이 내리꽂히는 죽음의 현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비로소 발로 뛰는 기자의 모본을 보이게 된 배경이다. 서울에 국제전화했을 때 반응도 흥미롭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신경민 당시 MBC 국제부장은 바그다드에 진입했다는 이 특파원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언제 첫 기사 보낼 수 있니? 기자들만 이해할 수 있다는 짜릿한 코드 교감의 순간이었다. 이라크 공보부 관리에게 곧 재입국 비자를 신청할 테니 비자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미리 손을 쏟았습니다. 이 전 사장은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안전 문제로 이라크를 떠날 때 다시 들어올 것을 기약했다며 이같이 긴박했던 순간을 회고했다. 이라크 재진입은 나름의 사전 계획이 있었던 때문이다. 이 특파원은 바그다드에서 무자헤딘 지도자 6명과 단독 인터뷰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파병하면 공격하겠다는 특정 보도가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은 동맹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국군의 안전을 우선으로 꼽고 전투병 대신 공병과 의료병을 파병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외신을 베끼기보다 한국의 관점에서 직접 현장 취재함으로써 국익에 기여하고 예견된 참화를 지혜롭게 피했던 사례로 회자된다. 공산주의 영재 교육을 받고 전향한 표병관 사단법인 몸과 문화 이사장은 이진숙 전 사장과 막역한 사이다. 무엇보다 정치 지향점이 같다. 극좌로 편향된 세상,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데서 생각이 일치한다. 최근 기자와 만난 표 사장은 흥미로운 말을 했다.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국민이 절반 이상이 되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나머지 반역자가 된다는 말이었다.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민주주의의 모순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념 내전의 현장에서 또 한 번의 반골 기질 앞세울 최초의 종군 여기자.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이념적 내전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제법 많다. 그 배경에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 대형 포털 사이트의 심각한 좌편향 논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는 것이다. 민노총에 스며들어 정책을 좌지우지한 간첩단에게서 얼마 전 흥미로운 단서가 포착됐다.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사고를 일컬어 탄핵이 추모다라는 구호를 들고 전국 시위에 나서라는 북한의 지령문이 압수된 것이다. 실제 민노총이 주도한 이태원 관련 시위에는 탄핵이 추모다라는 피켓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했다. 이 때문에 기어코 민주노총 산하로 기어들어간 언론 노조의 입김이 공영방송의 보도 논조를 좌우한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KBS는 창원 간첩단 사건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고 공중파들은 북한 열병식을 실황 중계하고 있다. 미쳐 돌아가는 형국이라는 표현은 차라리 점잖다. 일부 국민은 의아해한다. 몇 명에 지나지 않은 노조가 회사 전체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다. 안타깝게도 이건 착각이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는 사이
언론 노조원은 승진을 거듭했고 이제 보도본부장과 핵심 중역의 자리마저 꿰찼다. 여기에 정권과 코드가 맞는 좌편향 인사가 사장으로 낙점되면서 그야말로 언론 노조가 전국이 형성됐다. 민노총 조직원이 아니면 따가운 눈총, 더 나아가 비편집국으로 물러나는 처지가 됐다. 사정이 이러니 언론 노조가 좌편향 일색이다. 내 나라를 사랑한다는 애국이 극우가 돼버린 꼴이다. 이른바 언론 노조 전성시대는 메이저 언론들을 접수하며 문재인 집권기에 정점에 달했다고 우파 지식인들은 공감한다.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좌파적 시각에서만 보도한다고 통탄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이야말로 우파적 관점에서 반골 기질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좌파 일변도인 세상에선 우파가 반역자 취급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룬 언론 지형에서 균형의 추를 되돌리기 위해선 우파적 관점으로 언론 지형을 균형 있게 들여다볼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여론이 조성되는 가운데 이전 시장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이다. 이진숙 기자는 워싱턴 특파원과 워싱턴 지사장을 거쳐 2015년에서 2018년 대전 MBC 사장을 지냈다. 이듬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가 1호 인재로 영입해 정계에 입문했고 지난 대선에 윤석열 캠프에서 언론 특보와 시민사회 총괄본부 대변인을 맡았다. 대전 MBC 사장을 끝으로 펜을 내려놓은 그녀가 이제는 균형의 추를 들어올릴 태세다. 이 전 사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목으로 방통위 입성을 앞두고 있다. 이진숙 전 사장은 26일 통화에서 성실하게 준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천신만고 끝에 하루 전날 공식 임명됨에 따라 이진숙 전 사장은 이동관 체제가 번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추진체를 달아줄 전망이다. 방통위는 국민의 여론 조성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중파를 비롯해 다양한 플랫폼에 편향된 추를 되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허겸 기자의 얘기인데요. 이진숙 기자, 종군 기자, 강골 기질로 방통위에 들어가 있어서 아주 작살내고요. 그냥 균형 있게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